어제 저녁 서귀포 앞바다에서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갈치잡이 어선 재성호가 전복됐습니다. 높은 너울성 파도를 연거푸 맞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원 5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어선 밑바닥 위에 선원 1명이 위태롭게 앉아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원을 태운 해경 구조정은 함정에 접근해보지만 강한 파도에 밀려납니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32톤짜리 갈치잡이 배 재성호가 뒤집힌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배에 물이 차오른다는 긴급 구조 요청이 해경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좀 많이 끊겼어요. 배가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좀 뒤에는 좀 이렇게 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서 금방 끊겼습니다. 해경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뒤집힌 배 위와 바다, 구명 뗏목을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한국인 선원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선이 뒤집힌 사고해역에서 8km 떨어진 남원항입니다. 해경은 사고해역 주변 함정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째인 오늘 실종된 선원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에서 11km 떨어진 바다에서 민간 어선이 발견했고 나머지 한 구는 해경 잠수 요원이 뒤집힌 배 선실에서 찾았습니다. 사고 어선은 지난 10일 서귀포항에서 갈치 조업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높은 너울성 파도를 연거푸 맞고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울성 파도에 파도를 너무 많이 떠먹어갖고 한 두세 대에 맞아보니까 그거에 배가 넘어진 것 같던데요. 그 파도만 안 맞았으면은 배를 살릴 수 있었어.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들은 어선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망자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실종자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전복 사고를 당한 어선 재성호가 배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인 선장 등 3명은 조타실에 있었고 나머지 선원 7명은 선실 안에서 잠을 자는 등 쉬고 있었습니다. 배가 파도를 맞고 기울자 선장은 곧바로 선실 안에 있던 선원들을 깨웠지만 선장과 외국인 선원 4명만 탈출했고 한국인 선원 5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좀 젊다 보니까 좀 파닥파닥 나왔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동작이 좀 늦으니까 조금 빨리 못 나온 상태고. 서귀포 수협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실종자들이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심장은 멎은 상태였습니다. 금방 확인했어. 확인했어. 딱 기더라고. 사진 찍어갖고 왔어. 내가 오면서 글로 왔습니다. 혹시나 찾을 수 있는 거에서 글로 제주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은 시신들을 찾게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자들은 서귀포 의료원으로 도착한 뒤 의사의 검안 절차를 거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배를 탄 지 오래됐지. 우리 신을 몇십 년 됐는데 이 배 간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허망해요. 지금 멍하니 지금. 근데 좀 집도 사고 살만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해경이 실종된 한국인 선원 3명을 찾기 위해 바다 위와 바닷속 해안에서 총력 수색에 나선 가운데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자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과 수중수색구조대원 등을 총동원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제주도지사는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 오전 서귀포 수협 회의실에 마련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수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양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해경이 특별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해양 안전 특별 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이 기간 사고 위험 해역에는 해경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선박 군포 해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새해 첫머리 행정실을 방문하는 연두 방문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제주 시민 200여 명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64만여 명. 1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크루즈 기항 횟수도 4배 가까이 늘어난 279회인데 사흘에 2척꼴로 제주를 찾은 셈입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시 연두 방문에서도 늘어난 크루즈 관광객에 비해 경제 파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지역 상권을 방문하는 크루즈에 선석을 우선 배정해주는 지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상가 중앙로 칠성로의 주변에 전혀 한 명도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준비를 다 마쳤는데 유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수 중계 펌프장의 노후화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2년째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작년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설 개선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악취를 저감하는 바이오 약품만 투입하는 임시 땜빵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크루즈 선석 우선 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하수처리 시설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펌프장 시설 정비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든 감귤 고품질 육성사업 예산을 늘려주고 읍면지역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제주도 사업계획이 담긴 홍보용 책자와 식전 문화 공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자 오영훈 지사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목장에 추진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두고 허위 작성과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는 리조트 개발로 하루 312톤의 오수가 발생하는데 공공하수도로 연결해 처리하기로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가 사업 시행사의 34.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 셀프 조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셀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엄밀한 평가가 어렵고 문제를 감출 수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원 정신건강 증진과 학생보호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송영훈 제주도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송영훈 도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명 하늘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농도가 국제 표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시 연동에 온실가스 측정망을 신설해 지난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41ppm으로 세계 표준센터가 있는 미국 하와이의 424.6ppm보다 4%가량 높았습니다. 제주시 도심의 메탄 농도도 2.048ppm으로 하와이의 1.921ppm보다 높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 도심의 온실가스 농도를 장기적으로 측정해 제주형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꿀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꿀벌 수는 400여 농가에 5억 6천여 마리로 4년 전인 지난 2020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꿀벌 감소 현상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여왕벌 가격이 한 마리당 40만 원으로 갑절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돼지와 한우 사육은 줄고 젖소와 닭은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지난해 가축 통계 조사에 따르면 돼지 사육 두수는 51만 9,200여 마리로 재작년보다 4.5% 줄었고 한우는 3만 8,400여 마리로 1.3%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